미국 기자가 중국에서 2005년부터 주요 인플루언서들을 인터뷰하고 엮은 책입니다. 중국은 89년 민주화가 좌절되었지만 인권운동은 이어져 왔고 97년 사유재산 허용 이후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개발과 영어학습의 광풍이 붑니다. 2008년 올림픽과 티벳 사태로 민족주의 분위기가 부는데 서구와 중국의 동등한 잣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열차 사고로 사회와 자기개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부패를 폭로하는 인터넷 80년대생들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서양과 한국을 이 무렵 동경하며 질투했습니다. 책 야망의 시대, 중국 특파원의 인터뷰 칼럼들을 엮어서 펴냈고 한국엔 2015년 정발되었습니다. 저자는 중국 특파원 기자 에번 오스노스로 부친에 이어서 친미국 민주당 언론 계열의 경력을 가집니다. 10명의 인물들이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을 24개 단원으로 담은 책입니다.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인물들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린 이프는 1979년 대만을 탈출해 중국으로 망명 전향한 군인입니다. 3개월간 신문 받은 뒤 입국을 허락받고 일본의 친척을 통해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북경대 경제과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아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최초 경제학 박사가 되어서 대만의 가족들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의 개발, 공적 건설을 기획하는 담당이 되는데 반대파 우징레는 부의 집중 방지를 요구합니다. 94년도에는 급진성장이 아닌 점진성장을 기획했고 반대파 류샤오보는 민주주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99년도 대만에 이어서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에 반환되는 걸 보며 대만의 고립을 안타까워합니다. 2008년에는 세계은행 수석 부사장이 되어 중국 경제학의 원로가 됩니다. 2011년 무렵 중국은 GDP 7할이 부동산에 쏠리고 거품은 두바이의 1,000배, 부채가 GDP의 30%가 됩니다. 제자 야요양이 정치개방 및 경제개혁을 말하는 등 점차 공감받지 못하는 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샤오보. 중국은 탈냉전과 함께 자본주의는 받아들이지만 민주화는 놓치게 됩니다. 그는 문예 창작학 박사로 천안문 항쟁에 급히 귀국해서 시위를 평화로 이끕니다. 덩샤오핑 정부는 민주화는 안되지만 개혁개방은 된다 입장이어서 주동자들에게 가벼운 형을 주고 강경파만 추방하니 온건파였던 그가 중국에 오히려 남게 됩니다. 이후 3차례나 감옥을 복역한 그가 죽기까지 가택연금에 처하게 된 사건은 08 헌장 사건입니다. 303명의 지식인들이 다당제, 자유, 사유재산 등 19개 점진개혁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티벳 사태 미국 개입에 대한 반발에 민족주의 바람이 일어나고 발표 당시엔 주목을 못 받고 수개월이 지난 뒤 1만 2천의 지식인들의 서명을 더 이끌어냅니다. 공산당은 경로에서 14분 만에 그에게 11년 징역형을 내리고 그는 항소를 거부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의 시신은 유족의 동의 없이 화장 뒤에 흩뿌려집니다. 천광청은 맹인 법률가로 한자녀 정책을 어긴 여성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에 되는 것을 항의하는 법률운동을 벌이다가 연금당합니다. 중국인들은 맹인 천광청을 기억하자며 선글라스 쓰기 운동을 벌였고 그 딸이 유치원 입학이 금지되자 블로그 만들기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천광청은 가택연금에서 탈출하여 미국 대사관을 거쳐 뉴욕으로 갑니다. 미국 대선 타이밍을 살려서 잊혀진 일반 망명객이 아니라 미국의 당파 정치 안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는 인사가 됩니다. 저자는 가오즈성과 대비하면서 천광청을 칭찬합니다. 가오즈성은 2001년 최고의 유망주 변호사였고 2005년 파룬궁도 변호했지만 2007년에 고문을 당하고 가족의 협박을 받자 인권운동을 포기합니다. 다음으로 공하이에는 중국 최대의 결혼정보회사 CEO입니다. 그녀도 도시의 상경한 여공으로 흔하게 끝날 뻔했지만 고교로 복학한 뒤 석사까지 딴 뒤 창업합니다. 1950년대 공산당은 중매혼을 금지했고 이로써 순둥한 남녀가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중매혼 열고를 결국 막지 못해 이를 다시 풀어주자 로맨티스트가 유행하면서 백화점에서의 과시소비가 증가합니다. 농촌이 기계화되면서 1억 명이 도시로 이동하는데 갓 중매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교의 장이 부족해서 중매 스타트업들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93년부터는 세계의 대세를 따라서 작은 정부로 그런 도시의 1억 일자리가 감축됩니다. 공하이엔 또한 이 시기에 도시 공장으로 갔다가 잘려서 고기를 복학하고 대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주택거래와 사유재산이 허용되면서 집값이 3년마다 2배씩 폭등하고 학교와 병원, 사람들의 직업이 서열화됩니다. 남녀가 집과 혼수를 주고받던 풍습이 집, 차, 저축을 서로 맞추는 삭막함으로 변합니다. 리 양은 크레이지 잉글리시로 뜬 중국 최대의 자기계발 영어 스타 강사입니다. 영어 캠프가 선동성이 짙어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66년 마오쩌둥은 계급 철폐를 너무 우선시하다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덩샤오핑은 누구든 부자가 되라 하지만 겸손하라고 합니다. 장쩌민은 부자를 이제 인정하고 중산층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천명하면서 보헤미안족이 증가합니다. 후진타오는 공학자 출신이라 실리주의를 택하고 딩크족이 증가하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합니다. 이렇듯 점차 중국은 신분 상승이 허용되고 욕망도 커져왔습니다. 이로써 온갖 사교육이 범람하고 문화자본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음주학원, 책요약과 영어의 사회계급화 등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08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자 자수성가 신화는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의 신규 금지어가 진실이 되었고 중국인들의 그해 선정한 대표단원은 실망이었습니다. 리양이 백인 아내를 폭력하면서 2010년대 완벽히 몰락하고 그의 제자 마이클이 독립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5억의 빈민들을 위한 영어 공부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시우 윈핑은 마카오에서 도박장 알바를 하다가 바카라로 1천억 원을 따서 암살당할 뻔하지만 도주하면서 그 돈을 불려서 큰 돈을 갚아낸 사업가입니다. 포르투갈의 항구 마카오는 더 좋은 영국의 항구 홍콩이 생긴 이후부터 몰락해서 도박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99년도 중국에 반환된 이후부터는 더 몰락해서 정킷방에 의한 도박, 돈 세탁의 성지가 됩니다. 80년대, 90년대 과시 쇼핑을 넘어서 2000년대, 2010년대 정신적 공허를 달랠 문화 쇼핑에 중국인들은 집중하고 서양에 대한 동경, 질투를 황금 만능주의로서 마카오와 홍콩에 구현합니다. 마카오의 도박 경제권은 스탠리 호에게서 2002년 미국 부호 아델슨에게 넘어갑니다. 홍콩도 정치적으로 몰락한 뒤에는 서양 자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수리는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언론활동에 정직되었지만 증권거래위 인맥으로 잡지를 펴고 부동산 비리, 질병 비리를 비판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한 중국의 언론인입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언론을 통제할 방법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으로부터 배웁니다. 지도상에 없는 건물, 중앙선전부가 세워지면서 언론사들의 보도 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합니다. 3번 옐로카드를 받는 언론인은 언론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후수리 역시 후원자 왕보민과 갈등한 끝에 2009년 본인의 잡지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그냥 교수가 되어서 적당히 자기 검열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탕제는 2008년 티벳 시위에 맞서서 중국이여 일어나라 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됩니다. 티벳 문제는 미국 내의 체로키족 문제와 유사한데 왜 내정을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항저우의 4남매 중 막내로 푸단대 철학가 완만루 교수의 신보수주의 랩 대학원생입니다. 이후로도 서방 언론의 중국에 대한 왜곡 보도를 지정하는 유튜브 스타가 되었습니다. 2008년 한 예시로 미국의 중국 투자는 문제 삼지 않는데 중국이 IBM을 사업 인수하자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민족주의 운동이 일었고 중국의 외교가도 감정이 상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탕제는 인기리에 2011년 독립매체도 세우지만 2012년에 정치 사이트 금지령이 세워집니다. 차기 대권주자까지 유력했던 보시라이가 측근에게 부패를 덤태기 씌우려다 하다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가 재개되지만 이윽고 일본과 갸오이다오 갈등이 벌어지면서 중국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폭력적인 민족주의에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2년 당시에도 16%였고 급성장합니다. 류샤오보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인터넷은 민주주의로 갈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블로거 한하는 학교를 자퇴한 후 청년들의 진솔한 일상을 그린 블로그가 히트를 칩니다. 누적 조회수 2.5억 회. 타임지의 영향력 인물 후보에 오르고 잡지로 번 돈으로 드라이버를 되는 등 멋지게 삽니다. 그의 중립주의, 소시민주의의 민족주의자 회의주의자가 비판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청년들이 청년 지식인들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워하자 셋은 싸움을 멈추고 후진을 각각 양성합니다. 중국도 80년대생 바링허우부터 강한 소비와 자유로운 발언의 세대 차이가 생겨납니다. 네티즌 수사대, 사설 위키 등 한국의 스마트폰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2010년에 대규모로 인터넷을 우회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 알고 보니 청년들이 야동을 다운받던 것이어서 당국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당국의 인터넷 금지와 보도 지침은 실시간으로 청년들에게 공유되면서 권력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80년대생의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댓글 부대를 창설하지만 커뮤니티마다 금세 들통나서 우마오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청년들의 표현수단이 밖에서 차단되자 익명의 인터넷으로 쏠려진 것이고 이들의 불편은 남초 결혼시장의 사기 및 계급 통지론으로 향하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는 베이징 복합 스튜디오 단체에서 일하는 정치풍자 예술가입니다. 그의 차오니마 알파카 캐릭터는 세계적인 유행을 탑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에 피해 명단을 안 밝히는 당국의 분노에서 탄원운동을 벌였고 2011년 아랍의 봄에 트위터로 중국 내에서도 시위를 일으키고 구금되면서 더 인기를 끕니다. 중국 정부는 구금의 명분이 없어지자 적당히 탈세 혐의를 벌금을 물려서 석방하는데 시민들이 돈을 펀딩해주고자 고마움에 세법 해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서 풍자합니다. 류즈지는 철도 국영기업의 부장으로 2003년부터 유럽 전역에나 해당할 정도의 1만 6천 km의 철도를 건설한 인물입니다. 2005년에는 그의 동생이 횡령 뇌물 살인을 벌였음에도 빼낼 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딩 위신을 통한 철도 사업의 리베이트가 걸려서 잘리게 됩니다. 딩 위신은 포브스까지 거론되던 중국의 자산가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직후 2011년에 터진 원저우 고속열차 충돌사고로 인해 한국의 세월호 충격처럼 중국 전역이 사회 전체에 불신이 폭발하면서 반부패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펑, 저우주공, 이진칭, 레이정프, 보시라이 때마침 후강이 중국의 관시를 소개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가 됩니다. 그는 철학가 출신의 소설가로 미술 경매계에서 뇌물을 주도하다가 징역을 받고 그 이후에 방송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선물을 뛰어넘어서 6개월 이상 둘 사이에 비밀이 없을 정도로 우정을 쌓으라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10명의 인터뷰를 마치며 2012년에 중국의 정신적 공허, 징선콩시를 정리하며 책을 마칩니다.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것이 지워진 이후 천민자본주의, 민족주의로 여전히 중국인들의 정신공허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사이비 종교 파룬궁의 충격으로 공자가 정치적 아이콘이 됩니다. 국학거리, 라마사원,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고전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집니다. 2006년에 남을 도운 사람이 해코지 당한 사건으로 수년간 사회가 각박해지고 2011년 열차 사고로 그것이 마침내 폭발하면서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이념과 철학을 점차 찾기 시작합니다. 자오샤오의 이념 실용주의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 만들기 운동 종교도 급격하게 퍼지면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불교 인구 보유 국가가 됩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강남스타일 등 문화의 대성공에 문화계에서 검열을 우리도 없애자는 분위기가 생기지만 후진타오 정부, 시진핑 정부는 문화 안보를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오히려 검열을 강화하고 애국 영화들을 양산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